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5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 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장관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했을 때요 처음으로 등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알렌시에서 알렌 서치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장동 사태에 대한 이 수사 초읽기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에 대해서 대검에서 지금 감사에 착수했고 여기저기서 말이죠. 이재명 지금 피의자로 검찰의 영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려 6건이나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는 뭐 김동연이니까 조금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남시장 지금 신상진 전 의원이 당선인이 돼가지고요. 이러한 비리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한 특별위까지 구성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상당히 세게 지금 들이밀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재명이 쥐죽은 듯이 그야말로 이 방탄조끼 못 입을까 봐가지고요. 겁시나가지고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며칠이 되니까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야권에서는 벌떼같이 지금 현재 이 검찰의 수사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복수사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고 이런 보복수사 프레임에 대해서 여권이 강력히 반박하는 모양새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말이죠, 발을 본격적으로 디디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모래시계 검사 이걸로 이 정치판에 발을 들어넣어가지고 뭐 이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목청을 높여가지고 차기 대선과 관련된 지금 여론조사들이 5년 내내 계속될 거거든요. 이 흐름에서 뒤처지면 재생할 기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차기 여론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는요. 종합통신사인 뉴스핌이 여론조사기관인 알렌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월 11일에서 13일 이 3일간의 11, 12, 14 1025명 대상으로 딱 물어보니까요. 이재명 1등 29.3%, 오세훈이 23.9%, 2등, 한동훈 15.1% 되어 있고요. 자, 그동안에 이 안철수 6.9%, 김동연 5.6%, 이낙연 5.0%, 원희룡 3.5%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지금 이제 20%대 이상은 이재명하고 오세훈 딱 2명이고요. 10대는 한동훈 1명이에요. 자, 그런데 정치적인 이력을 비교해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잘만 하면요. 이대로만 가면 금방 내 1, 2등을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별로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자, 안철수 지금 의원에 비해서는요.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요. 김동연에 비해서는 뭐 거의 3배 정도가 되고 이재명의 절반 그리고 오세훈하고는 한 8%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령별로 분석해보면요. 20대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가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30대에서는 오세훈 1등, 이재명 2등, 한동훈 3등. 이 세 사람 모두가 이 30대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압도하고 있고 50대도 이재명이가 상당히 앞섭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오세훈과 이재명이 29.9대 22.6, 한동훈 16%입니다. 그리고 성별로는요, 이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세훈이 1등, 이재명 2등, 한동훈 3등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재명 1등, 오세훈 2등, 그 다음에 한동훈 3등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이 서울에서는 이재명 1등 28.9, 오세훈 27.4, 한동훈 12.3.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1등, 이게 32.0, 오세훈 23.2, 한동훈 14.4. 그 다음에 충청 강원 지역에서는요, 이재명 32.0, 오세훈 26.8, 한동훈 10.8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재명이가 압도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그 다음에는요, 부당에는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1등, 오세훈, 한동훈 순이고요. 그리고
TK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TK 지역도 TK 지역은요. 죄송합니다. TK 지역은 한동훈 1등입니다. 29.8, 오세훈 2등 26.6, 이재명 19.9입니다. 예. 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동훈 장관이 제일 높은 지역은 TK 지역. 자, 여기 그리고요.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뭐 당연히 이재명 1등. 그래서요. 지금 TK 지역을 빼놓은 전 지역에서 이재명이가 1등이고 연령별로는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이재명이가 1위이고 그리고 성별로도 남성을 제외한 여성에서 이재명이가 1등입니다. 그래서 압축하면요. 이재명이가 이 지역별로 TK 지역을 빼놓은 지역, 연령별로 60대를 제외한 지역, 그리고 여성들 이렇게 해서 많이 앞서고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히 앞선다고 하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특징으로 지금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요. 이재명 61.6으로 압도적 지지인데 그 다음에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9.1, 김동연 7.7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요. 오 시장이 40.8, 그리고 한 장관이 23.3. 어마어마한 지금 여론 구조가 대대적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이 맨 먼저 이 차기 지도자감으로 오른 이거는요. 지난 6월 첫째 주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였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6월 7일에서 9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그것이 6월 10일 날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이가 몇 프로냐? 이재명이 15%, 그 다음에 오세훈이 10%, 그 다음에 가요. 안철수, 홍준표가 안철수 6%, 홍준표 5%였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김동연이가 각각 4%였어요. 그리고 이낙연 3%, 이준석 1%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한국갤럽 쪽에서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야, 누가 다음에 자기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건 어마어마한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의원은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41%,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20%, 예,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이 각각 9%를 받았어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4%에서 말이죠. 지금 무려 15%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다. 예. 자, 이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이제 한동훈 장관도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 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직접 수사가 범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검수완박법이 완전히 시행되기 직전에 수사 영역을 최대한 확보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정부의 비리 수사, 당연히 한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은 인사, 즉 실세들이 전부 특수성들이 조직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살아있는 권력, 즉 문재인을 향하는 수사가 칼을 세게 지금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 교정직 처우 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의전, 님자 이런 거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차 문 열어주는 거, 이런 거 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추미애가 없앴던 조직들 대대적으로 지금 부활시키고 있어요. 남부의 여의도 사자 전부 부활시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형사부 중에서도 말부에서만 인지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형사부가 인지수사할 수 있도록 또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인사검증관리단도 한 장관 밑에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법무장관 고유 역할에서 지금 검찰총장이 없어요. 그리고 민정수석도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1인 3역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론의 집중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전문가들에서는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장영수 고려대 이 법대 교수는요,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민과도 소통하라. 그리고 시행령 논란을 합리적이고 섬세하게 조율하는 면모가 앞으로 한 장관에게 요구되는 능력일 것이다. 그리고 검사 출신인 이창현 외대 법대 교수는요,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전의 법무장관, 사람들이
국민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스컴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관리 업무를 하면서 전임 장관들이 만들어놓은 비정상화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빨리 1인 3역 역할에서 벗어나서 법무장관만 충실하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이 한상희 교수의 경우에는요. 이제 검찰 후속 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탕평책을 써라. 예. 그래서 특정 분야, 특히 특수동 이런 이 우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더하면 마이너스다. 이러한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 장관 지금 이제 정책보좌관 이 정책보좌관은요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 정무직으로 쓸 수 있는 정책보좌관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쭉 이 정책보좌관을 기용을 해가지고 장관보다 오히려 더 센 실세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어왔는데 이러한 성향의 정치색이 강한 인사는 정책보좌관으로 기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즉 전임 장관들이 저지른 이 정책보좌관의 비리 의혹들 또는 비리라기보다도요 지나친 권력 집중 현상 이런 거를 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이 의원할 때 비서였던 이규진 비서관을 정책보좌관에 그리고 조국의 경우에는 민변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그리고 박상기 전 장관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캠프 소속 구승희 씨를 이런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꼼수로 검사들 파견 형태로 해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책자 보좌관 2명을 쓰긴 쓰는데 이러한 정치권 인사는 쓰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대목은 잘한 것 같고 현재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뜨는 거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 기본이 법치주의고요. 그 다음에 실세든 실세가지든 가리지 않고 법 위반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수사한다. 이런 칼날 같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시뜨거운 방 시신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이 다음에 대선을 직접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의 문제는 지금 5년간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은 차기 대선을 의식하지 말고 검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총장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법무장관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본인이 사는 것이다.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이 심판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차기 대선을 의식하지 말고 본론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저는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칼날이 목을 딱 쪼고 있으니까 이러한 검찰의 수사망을 갖다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과거에 자기 형 이거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일단 이러한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을 기소해가지고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 이런 음모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면서요 노컷 뉴스 즉 박찬대 의원이 페북에 올렸던 노컷 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컷 뉴스 내용이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검찰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 이재명 의원을 배임 혐의로 피의자로 수사했는데 이 고문에 대한 소환, 서면 조사 없이 수사가 중단됐다. 이러한 노컷 기사를 갖다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열받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임 혐의 걸린다. 그러면 이재명 뭐 쫄딱 망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임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 그 당시에도요.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끝까지 김호수가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누구한테도 배임 혐의 적용하지 않았냐. 바로 백운규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배제시켰어요. 김호수가.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노컷 뉴스가 보도하니까 열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음모까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비 시도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나무. 뇌물수사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한다고 한 그들인데 추가 부담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고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배임을 철저하게 부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거냐. 이거야말로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다. 이걸 즉각 중단하라.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반발의 강도의 특성은요. 단군 이래 최대의 수익을 내줬다. 이게 대장동 사건이에요. 단군 이래. 근데 이번에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사법살인 이런 극단적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 방탄조끼를 적당히 입어갖고는 이게 벗긴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세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친명, 지지들, 개딸들, 그 다음에 양념 아들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모여라. 나를 지지하라. 나를 방탄하라. 이런 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 프레임과 강한 용어를 지금 꺼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사포를 쓴 지난 12일 날 이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이 방탄 쏜 것을 한 10여 시간, 12시간이 지나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마치 숨긴 것 같이 지금 야당에서는 프레임을 걸고 있고, 이러한 영화 본 것을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국가수장으로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보고를 이 안보 최고 책임자가 북한 방사포 발사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기문란, 보고를 받았다면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이자 국가 운명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촉풍 사건 등 안보를 악용하고 경시하던 과거 보수 정권과 달리 안보 문제를 최중대 국가 과제로 취급해달라. 이런 얘기를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이재명은 안 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이제 비대위원장인데요. 비대위원장도 지금 현재 이 전현희, 그 다음에 한상혁, 최근에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이러한 지시와 관련해서 이건 사퇴 압박이다. 그래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 다음에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일제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분들 뭐라고 반박했느냐? 뭐 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갖다가 보복 수사로 규정해서 프레임 거는 거,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를 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거를 보복수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정상적 수사다. 이런 지금 반박문을 내놓고 있고요. 민주당이 집권할 때야말로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 수사, 청산 수사도 결국은 정치 보복이었는지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리스트, 환경부 장관 전부 이 대법원까지 해서 징역 지금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 누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환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환경부하고 동일하다. 사주를 강요하는데 역할했던 분들은 당연히 수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보복수사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다. 예. 그리고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도요. 이 보복수사라고 반발하는 거.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 이거를 보복수사라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5년 내내 검찰을 앞세워서 무자비한 보복수사를 자행했던, 그동안 보복사로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긴 하느냐.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인사행정실, 인사비서실에 행정관에 있던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걸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 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사 방탄복 주워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에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있겠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도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수사고요. 이 프레임 걸기,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프레임을 걸다가 결국 망했어요. 5년이 지나서. 더 이상 프레임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유우파 정권교체 성공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공세 철저히 차단해야겠다. 그래서 비판적 여론을 대대적으로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